저는 우리 야구 협동조합의 최승표입니다. 오늘은 그 야구 코치님이 아니라 골프 코치님을 이렇게 잠깐 뵈러 왔어요. 이분한테 들을 얘기가 많아서. 최종환 코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종환 퍼팅 아카데미의 최종환 프로입니다. 네. 퍼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예. 있습니다. 퍼팅을 전문으로. 야구로 따지면은 뭐라고 하면 될까? 타격 번트 코치, 전문? 번트 전문. 베이 베이스볼 아카데미의 이재효 타격 코치입니다. 네. 네. 그린라이트 에어캠프 윤창식 코치입니다. 네. 예, 멀리서 오셨습니다. 특히 윤 코치님부터 일산에서 새벽에. 예. 두 분은 골프 좀 저는 아예 안 쳐. 전혀 안 쳐보셨고. 저는 한 80개 정도. 진짜? 그래, 한 90개 치는구나. 저도 한 10여 년 전까지는 주말 골퍼였는데 아이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주말에 시간을 내기가 만만치 않아서.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골프 치는 것보다 자식 운동하는 거 구경 가는 게 더 재밌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채를 놓기 시작했는데 오늘 코치님을 뵈러 온 거는요. 퍼팅 전문인식이긴 하지만 되게 골프 트레이닝, 골프 훈련 쪽에 되게 색다른 시도들, 그리고 이제 인지과학이나 뇌과학, 어떤 신경과학,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습, 이런 것들을 미국에 가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미국에 가보시면 사실은 골프 코치랑 야구 코치들이 이제 함께 공부하는 자리들이 꽤 있죠. 이를테면 가장 유명한 게 TPI 같은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 인스티튜트 이런 데 가보면은 골프 코치뿐만 아니라 야구 코치들도 와서 골프의 스윙 메카닉을 배우고 운동력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골프 스윙에 적용되는지 그걸 가지고 다시 야구 쪽으로 가서 스스로 탐구하시고 하는 문화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 가보시면은 실제로 야구 쪽 그러니까 연관돼 있는 분들을 좀 만나시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야가 이제 골프 말고도 이제 코칭을 하기 위해서 코칭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네. 또 인지과학적인 내용들은 이제 공통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다양한 코치들이 다 보이죠. 야구뿐만 아니라. 네. 예. 주로 이제 코칭과 네. 훈련 방식과 네. 이제 아까 인지를 어떻게 테스트하고 어떻게 네. 또 훈련하는지 그런 내용은 서로 공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저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 가지는 분야가 이제 야구 쪽에서도 컬러를 활용한 꼭 컬러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야구 쪽에서도 이를테면 시각적인 인지를 통해서 선수의 움직임을 좀 개선시키는 자극을 주는 방식이 사실 있긴 있었어요. 이를테면 수비할 때 콘을 놓는다거나 해서 콘 옆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 움직임을 선수의 뇌에 입력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식들은 있었지만 사실은 타격이라든지 피칭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이 적용된 사례들은 없었는데 아마 코치님들도 그렇고 오늘 소개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 방법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뭔가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재호 코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죠. 그럼요. 예, 예. 끝이야? 요즘 안 그래도 야구 타격 유튜브 보면은 투수는 좀 역학적이나 그런 이론들 영상들 많은데 야구는 타격에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영상을 좀 봐요. 요즘은 골프는 그래도 그런 골프 몸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설명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내가 한 질문하고는 좀 다른 답이었어. 윤자식 코치. 이렇게 투수 역학 얘기를 먼저 이주호 코치님 하셨는데 사실 투수는 보고 던지는 거에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타자 쪽은 날아오는 공을 먼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스윙, 저희 타격 코치들이 스윙에 대해서만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데 스윙을 하기 전에 먼저 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선이 봐야 그 다음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요즘은 좀 스윙 메커니즘보다는 이런 시선 처리라든가 먼저 어떻게 인지하는지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이 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좀 이렇게 훈련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에 방금 윤창식 코치가 얘기했던 그런 인지, 이를테면 퍼팅 연습을 할 때도 실제로 게임도
그렇지만 그린에 나가면 사실은 이런 도구들을 어쨌든 쓸 수는 없잖아요. 네네. 당연히 이제 그 본인의 안에 이제 훈련돼 있던 것만 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연습 때 뭐 이런 여기 밑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뭐 노란색 뭐 선이랄까, 또 이따가 또 보여주실 거예요. 뭐 그런 약간 시각적인 인풋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이유? 뭐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좀. 네. 어쨌든 코치로서 이 학생의 동작을 개선시키거나 뭐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익혀야 되는 기술의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있죠. 내가 뭐 일정하게 반복해야 되는 기술도 있고, 이제 그때 내가 적절하게 이제 조절해야 되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훈련시킬 때 말로 이렇게 막 지시하는 것보다 어떤 외적인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가이드를 삼아서 하고, 피드백도 이제 거기서 스스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뭐가 좋은 그 동작인지 그때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소통도 유리하고 학습하는 그 과정도 조금 더 효율성이 있는 것 같고. 네. 네. 보다 이제 뭐 어떤 그 선수의 어떤 동작, 그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퍼팅 같으면 뭐 손목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외적인 그렇죠. 도구에 집중하거나 외적인 어떤 사물에 그 내가 포커스를 두고 할 때가 좀 더 빠르게 교정이 되고, 선수가 이제 훨씬 더 동작에 대한 느낌을 빨리 찾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한번 뭐 사실 소개해 주실 게 뭐 수백 가지 정도 되실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우리 야구 코치님들에게 소개해 주실 만한 뭐 드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옆에서 보는 그러니까 시선. 내가 너무 고개가 들려 있고 공을 내려다 보는 시선에서 이 타겟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착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때로는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그 달팽이관의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좀 얼굴이 기울어져야 똑바로 보이는 선수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그 시도해 보면서 찾아내는 거죠. 어떤 포지션에서 내가 착시가 없는지. 그래서 그게 찾아진 다음에 이제 그런 시각적인 원인 때문에 동작에 이제 습관이 생긴 거니까 원인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습관을 새롭게 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죠. 퍼팅 스트로크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인지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거죠. 인지로 인한 어떤 정렬. 네, 내가 항상 왼쪽에 있다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치거나 왼쪽으로 쓰거나 근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게 문제라고 느껴져. 너 왜 자꾸 왼쪽을 보고 있어? 왜 자꾸 다 다쳐? 근데 이 선수는 그게 이제 글로 그렇게 쳐야지만 공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습관이 든 거죠. 자기 느낌은 사실은 그게 맞으니까. 그렇죠. 자기 세상에선 그게 정답이니까. 밖에서 봐서는 아닌 거고. 둘이 굉장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열렸다 닫혔다 뭐 스트로크가 어쩌다 이런 얘기 네. 해봐야 어렵죠. 효과가 있을 확률이 별로. 뒤에서 봐주지 않으면 본인은 그렇게 못 쓰는 거죠. 그 뒤에서 봐준 대로 쓰면 이거 굉장히 오른쪽 본 것 같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혼자 있을 때는. 네. 그래서 이런 좀 뭐 시각적인 도구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네. 제대로 정렬이 된 상황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섰을 그렇죠. 때 뭔가 이렇게 다르다. 이게 방향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때는 나의 어떤 인지에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여기서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이제 동작의 테크닉적인 어설픔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교정을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인지에 문제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시선이 이렇게 되는 게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선을 해서 똑바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투어 선수들 중에는 어드레스 쓸 때 약간 이렇게 고개가 기울어져야 똑바로 보이는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경기를 우승도 많이 한 선수들이 있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똑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똑바로 있으면 항상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약간 이렇게 봐야 이제 똑바로 보이는 거죠. 이런 선수들이 몇 명이 있어요. 막 흔치는 않은데. 그러면 그래서 야구 스윙할 때도 약간 이렇게 하고, 고개도 약간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정석대로 하면 머리가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약간 기울어졌으니까 그걸 자꾸 교정하거든요. 야, 머리 똑바로 나. 근데 그 인지적인 상태를 모르고 그걸 교정하면 얘가 이제 오히려 실력이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면 왼쪽으로 보이니까 동작이 막 또 잘하는 것도 안 되고.
밖에서 보는 동작은 포지션은 좋아졌는데 자기 안에 감각의 세계는 다 꼬여버린 거예요, 반대로. 지금 최종환 코치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 그런 걸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쉬지 않고 어릴 때부터 이제 공을 좀 보는 연습을 하면서 이 내가 어떤 고개를 어떻게 하고 실제 결과랑 좀 비교해 보면서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작업. 멈춰 있는 거를 이쪽 라인, 내가 원하는 라인으로 보내려고 시선을 처리하는 건데 우리들은 날라오는 공의 라인을 자꾸 그릴 줄 알면 더 타격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은 그 그러니까 타자가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잘 인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특히 그 막 남들이 봐도 누가 봐도 스트라이크인데 자기는 끝까지 볼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퍼팅은 이제 방향이 하나 있는 거고 거리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10m에 있는 홀의 거리를 맞춰야 되는데 거리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7m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럼 그 거리를 내가 이제 열심히 맞췄는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다른 거리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거리감, 농구 같은 거. 그리고 공을 보고 쳐야 되는 어떤 타격하는 운동들. 공이 멀어 보이면 이제 내가 이제 헛스윙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보다 가까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골프는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거리도 맞춰야 되고 공도 쳐야 되니까 굉장히 그 능력이 중요하고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야구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인지 운동이에요. 테스트를 하고 뭐 기능이 안 좋은 아이들은 이제 운동도 하고 눈에 그 뎁스라고 그러거든요. 깊이를 느끼는 거리 인지하는 그 그걸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운동도 있고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죠. 예. 주시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만 하게 만들어서 내 코를 봐봐 양쪽 눈으로.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 눈이 보이면 오른쪽 눈이 주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제가 내 코를 본 거죠. 오른쪽 눈이 주시. 그러면은 손 내려도 돼. 주시는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 주시로 내가 이제 확인하려고 이제 주시를 확인하는 거고 순서는 일단 저 타겟을 한 3초 정도 바라보다가 일단 내 얘기 먼저 듣고 3초 정도 바라보다가 하는 거 봐봐. 눈을 감고 양손 검지를 모아서 내가 방금 바라본 타겟이 이 정도 있는 것 같다라는 위치에 손끝을 가리키고 주시만 떠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끝이 타겟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자, 홀을 3초 정도 바라보고 눈을 감고 양손 검지를 모아서 네가 방금 봤던 홀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손끝으로 표시해봐. 그 정도? 그리고 주시만 떠서 손끝이 어디야? 엄청 밑에 있어요. 짧게 느끼는 거야. 잠깐만 코가 안 보이는데? 코가 안 보이네. 아 오른쪽. 자, 그래서 3초 정도 바라보고 홀을 컵을 자, 이제 눈을 감고 양손 검지를 모아서 방금 봤던 컵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주시를 떠서 확인해야지. 아 죄송합니다. 이미 끝났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하면 내가 한번 봤기 때문에 피드백이 있었던지 내가 처리를 한다는 거지. 근데 이미 그냥 봐도 알았죠. 아까 짜였죠. 손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완전 밑에. 밑이었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짧게 인지를 짧게 하는 거죠. 실제 있는 거리보다 내가 좀 짧게 느끼는 거. 그리고 주시만 떠서 오케이. 자, 두 번째 테스트 한번 일로 와보세요. 자, 이번에도 한 3초 정도 바라보시고 이번에 주시. 이번에 그냥 두 눈으로. 자, 눈을 감고 자, 뜨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홀이 있는 위치까지 걸어가서 한번 서보세요. 그냥 짧게 느끼는 거죠. 저 정도. 네. 내가 저기 있다고 느끼고 저기서 쓴 거죠. 이 정도로 이제 테스트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또는 모래주머니 같은 거를 내가 저 지점까지 던진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이제 던져보는 것도 있고. 자, 그러면 막 이런 야구도 이제 던지는 거리감이라든지 뭐 공이 날라올 때 거리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많은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제 골프는 이제 거리를 저만큼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짧게 만약에 저희처럼 지금 짧게 나오면 저희 뭐 타겟을 보고 칠 때 더 멀리 보고 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훈련을 해야지 이제. 그 그 기능을 이제 좋게 할 수 있는 훈련이 있어서.
코 아래에 줄을 딱 대고 저 끝에 있는 주황색 구슬에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흰색 선이 두 줄로 이제 잔상이 생겨요. 두 줄로 가다가 이제 어느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포인트가 어딘지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주황색 구슬을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주황색 구슬에 초점을 맞추면 흰색 선이 두 줄로 변했나요? 전화랑 말이나? 이게 이제 확실하게 딱 안 보이면 약간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됐을 때 어느 정도에서 하나가 합쳐져요? 주황색 구슬 봤을 때. 거기서 주황색 구슬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구슬을 봤을 때 이제 끈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이 원래 하나죠.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이제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줄로 변하면서. 근데 이런 패턴이 있는 거죠. 좀 짧게 하나가 되는 패턴, 부위가. 그리고 아예 한 줄밖에 안 보이는 패턴.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감이 좋은 거는 내가 보고 있는 이 구슬에서 이 초점이 딱 V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짧은 지점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는 이 거리를 짧게 느낀다는 거고요. 아예 이렇게 한 줄밖에 없다는 건 아예 거리 인지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는 한쪽 눈이 좀 게으르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되면 아예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한쪽 눈이. 그러면은 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걸어가다 부딪히고 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이게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요 기능들이 긴장이 되고 이러면 또 눈이 근육이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근육이 굳어지면서 거리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하면은 그 근육의 일이기 때문에 좋아지기도 하고 또 이제 강화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긴장감이 느꼈을 때 그런 불리한 점이 좀 더 유리해질 수도 있고. 사실 뭐 스윙이라든지 뭐 커팅 마찬가지로 몸의 움직임은 사실 그냥 몸만의 움직임은 아니죠. 사실 시각적인 인지가 다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게 단순히 눈의 기능만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움직임 내의 질도 당연히 개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서 처음에 이 운동을 배웠을 때 이거 가르쳐준 분의 스승님이 야구에서 굉장히, 야구 선수들은 다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 운동을. 미국에서 다 그러고 하고 있다. 이 소프트볼이나 농구 선수들이나. 왜냐면 오래 걸리지 않는 운동인데 되게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이게 그 타격이나 거리감에 대해서. 그래서 운동하는 방식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 줄이 팽팽한 위치로 와서 선을 이렇게 잡으면 돼. 네. 팽팽한 위치로 와서 코 아래다가 선을 대고 네. 빨간색 구슬부터 초점을 3초씩 맞추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노란색 3초, 초록색 3초, 주황색 3초, 그리고 거꾸로 돌아오는 거지, 3초씩. 네. 여기까지 오면 이제 한 세트를 한 거야, 눈 운동을. 코 아래다 대야 돼. 네. 여기 아니고, 여기.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선을 이렇게, 끈이 요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잡아. 그래서 얘를 코 아래 대는 거야. 코 아래 대고, 자, 이제 선이 좀 멈추면, 빨간색부터 3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노란색. 하나. 자, 노란색을 볼 때 여기서 줄이 하나가 되는 게 보여? 네. 그게 초점이야. 우리는 그게 여기를 볼 때 항상 여기서 맞춰줘야지 거리감을 느끼는 거고, 누군가는 짧게 느끼기도 하고 그게 잘 맞춰지지 않기도 하고. 자, 이번엔 초록색. 하나, 둘, 셋, 주황색. 하나, 둘, 셋, 다시 연두색. 하나, 둘, 셋, 노란색. 하나, 둘, 셋, 빨간색.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운동을 한 세트 한 거야. 네. 자, 이게 끝나면 여기다 걸어 놓고, 자, 요 바닥에 있는 끈을 들어서 똑같은 위치 앞, 줄이 팽팽한 위치에 서서 코 아래 갖다 대고, 네. 한 30cm 앞에 개미 한 마리가 있다고 상상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개미를 따라서 쭉 개미가 걸어가고 있는 거야. 저 끝까지. 네. 쭉 끝까지 갔다가 초록색 구슬까지 가면은 그 개미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다. 역으로. 네. 그러니까 빨리 하지 않는 게 중요해. 좀 될 수 있으면 좀 여유 있게. 네. 이것도 줄이 팽팽한 위치에 와서 코 아래 대고, 자, 한 요쯤부터 개미가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 개미가 쭉 걸어간다.
그럼 개미를 따라가는 시선에 따라서 얘가 이게 점점 바뀌지? 네, V자가? 하나가 돼요. 거기 네가 보는 지점에서 하나가 계속 되지? 근데 개미가 계속 걸어가니까 이제 점점 바뀔 거야. 그거를 쭉 천천히 끝까지 가봐. 그래서 초록색 코스까지 도달하면 다시 되돌아오면 돼, 거꾸로. X자가 됐다가 V자로 쭉 멀어졌다가 왔다가 다시 되돌아오지. 올라오면서 가운데 다시. 그러니까 요게 아주 매끄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돼. 이 기능이 안 좋은 애들 가다가 탁탁 끊기고 중간에 놓치고 초점을 네. 그래서 다시 막 멈췄다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자유로워지면은 거리 느끼는 게 일단 좋아지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공에서부터 홀까지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 네, 라인. 그런 것도 이제 훨씬 수월해지고. 네. 타격하는 것도 이제 더 정확하게 맞춰주고. 결국 그동안 잘 쓰지 않았던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눈이 안 좋은 이유가 한 곳에 거리가 고정을 되어 있으니까 요 초점에 계속 맞춰져 있으니까 이 능력이 좀 상실이 되는 거죠. 양쪽. 형 이거 하다가 느꼈어. 그 아까 말씀하신. 네, 깜짝이야. 초록색이. 네. 나 느꼈다가 깜짝 놀랐다. 노란색 3초. 자, 그 다음에 초록색 3초. 자, 이제 주황색 3초. 이제 여기서 하나가 되죠. 네. 주황색이 진짜 됐어. 이게 단계별로 오면 이게 맞춰져요. 왜냐면 눈이 이제 알기 때문에 이게 뛰어 넘어가면서. 근데 한 번에 딱 봤을 때는 습관적인 초점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몇 세트씩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수한테 하라고 시켰는데,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훈련에 아예 그냥 껴버렸어요. 훈련 그 세팅 중에 이거를 하고 뭐 하나 하고, 요거를 하고 뭐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유레카. 이거 얼마예요? 요거 만들어. 요거 저는 아마존에서 여기 샀는데 라이언. 이제 또 한 가지 훈련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점프 드릴이었고 이제 타겟을 뛰어 넘어가면서 초점 맞추는 훈련이고 아예 구슬 없이 이 끝만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포지션에서 여기 앞에 개미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미가 기어가는 속도를 내가 쭉 초점이 따라가는 거야. 끝까지 개미를 따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그런 초점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끝까지 갔다가 그러면 이게 V자가 쭉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요 기능이 안 좋은 애 가다가 끊기고 막 내가 연결이 잘 안 되게 쭉 갔다 오는 게. 근데 이제 계속 훈련이 잘 되면은 이제 스무스하게 갔다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갑자기 보면서 든 생각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프를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 야구도 정면으로 보지 않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면으로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끈을 옆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개미가 기어가듯이 보는 것도 우리가 이 거리가 저기랑 또 여기랑 다른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 훈련도 이렇게 정면만 보는 게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해서 보는 것도 자, 저는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눈을 자유롭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운동도 있고, 내가 이렇게 얘를, 얼굴은 가만히 있고, 얘를 따라가는 훈련도 있고, 저 하얀색 도화지 사각형을 그려놓고, 뭐 A, B, C 써놓고 이걸 따라가는 훈련을 하고, 눈 감고 그걸 또 하는 훈련도 있고, 훈련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방식은. 그러니까 눈을 계속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골프도 옆에 시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에서 하나 이제 재밌는 테스트를 알려주면은 골프는 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항상. 내가 이제 저 홀에 넣기 위해서 이 정도 스트로크 필요하겠다는 거를 눈으로 거리를 느끼면서 동작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선수마다 위치가 달라요, 거리를 느끼는 위치가. 누군가는 홀을 정면으로 보고 느끼는 선수가 있고, 누군가는 옆에서 이렇게 느끼는 선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테스트해 보면은 어느 위치가 그 선수한테 더 좋은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이 위치에서 내가 한번 그 구슬을 봤을 때 어디에서 하나가 되는지 보고, 옆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 또 초점을 맞췄을 때 어디서 하나가 되는지 보면 다른 애들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더 짧게 맞춰지고 정면에서 보면 더 끝까지 가고. 그럼 이 선수는 옆에서 느끼면 손해보는 거죠. 정면에서 거리를 느껴야 더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누군가는 또 옆에가 좋은 애들도 있고. 근데 정면이 좋은데 자기는 옆에서 잘한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가서 해보라 그러면은
보통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 애들은 고개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잘 보이는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타격할 때 요즘 고개 빼라고 막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것도 강조하면 안 되는 거네. 굳이 옆으로 보는 게 좋은 애들 있으면 이렇게 보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보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공을 이렇게 정면을 보거나 옆으로 보거나. 요즘 이제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막 째려보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뭐 프로 보면은 다 이렇게 고개를 많이 하고 이렇게 빼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쪽 눈을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이쪽 눈을 사용해서 공을 더 오래 보라고 이렇게 자꾸 고개를 돌리는데 이게 옆으로 보는 게 더 좋으면 굳이 이렇게 돌릴 필요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다 옵션으로 개념을 선수한테 줘요. 이렇게도 보는 선수도 있고 이렇게도 보어서 다 두 종류의 선수 다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해봐 네가 너는 어떤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님 저는 이 정면에서가 더 끝까지 가는데요. 그럼 넌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자기가 해봤으니까 내가 이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테스트가 있으니까. 프로님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둘 다 똑같은데 저는 그럼 이게 편한데 이렇게 해도 돼요? 해도 돼. 두 개가 똑같아. 상관없잖아. 네. 그리고 옆으로서 내 측면 시선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렇죠. 조금 더 뒤로 가서 코 끝에 이제 걔가 있게. 얘가 이제 여기. 제가 눌러드릴게요. 그렇게 봤을 때 어디서 하나가 되는지. 하나가 잘 안 되나요? 아니요. 완전히 그냥 일자로 이렇게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 이게 똑바로 이제 빨간 노즐까지 쭉 가요? 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으면 자기가 이제 편한 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 다르면 좋은 기능을 선택하는 거고 자기 타격 자세에 눈이 치해서 운동도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치는 위치에 이 얼굴 각도에서 옵션 개념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답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옵션이 뭐냐. 근데 중요한 건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갑자기 보이지? 이거 정면으로 봐도 정면으로 봐도 다 보이지 왜 갑자기요? 그래서 이게 지금 3m인데 이걸 좀 길게 해서 보면 좀 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나가서 할 때는 6m짜리 사용하거든요. 6m짜리 따라갔다 오는 운동을 6m로 시켜요. 천천히. 왜냐면 이제 그 비주얼라이징 할 때도 우리가 실제 공은 없지만 공이 내가 이렇게 굴러갈 거라는 상상을 하거든요. 눈이 초점이 따라가면서. 근데 누군가는 그게 잘 안 그려진 애들도 있어요. 상상이 안 되는 애들. 근데 이렇게 내가 계속 눈이 이렇게 트래킹하는 운동을 하면 정말 내 공속도에 맞춰서 그 세밀한 그 상상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능이 역대급으로 우리 그 배웠던 선생님이 제일 좋았던 테스트 해봤을 때 제일 좋았던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눈의 인지 능력이.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뚱맞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걸 딱 한 몇 초간 보여주고 이걸 이제 감추고 설명해 보라 그럽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핑크색이 있고 뭐 어떤 형태고 한 뭐 몇 초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기억이 없으니까 마이클 조던 이걸 10분 동안 얘기한대요. 여기 별이 3개가 2개는 작았고 가운데 게 좀 컸고 정글 타이거 중간에 실밥이 이렇게 좀 있었고 눈은 조금 노란색이 약간 있었는데 왜 오른쪽이 조금 더 큰 노란색이 있었고 이거 자세하게 그걸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관찰 능력. 다른 사람들이 집중력도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좋아지죠. 눈하고 내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 운동이 그 트라우마 테라피에도 들어가 있어요. 우울증 극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많은 사람들은 사실 눈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동안은 눈이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이거를 막 하면은 그 우울한 생각이 드는 그 기억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바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됐어요. 그런 쪽에 적용돼. 그래서 멘탈 쪽에도 눈에 대한 드릴이 많아요. 그렇죠. 요거를 어떤 단순하게 어떤 비전 트레이닝이나 투구인식 이런 물리적인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어떤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씩 그 사람의 어떤 프로그래밍된 것들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선수들이 대부분 인지 능력이 좋다라고 보면 될. 그러니까 저는 휴지통에 이렇게 접어갖고 딱 보고 넣는 애들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도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자기가 딱 보고 던졌을 때 들어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때. 근데 눈이 좋은 정보를 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신경이 이제 적용이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이 스윙하고 많이 막 하는데 솔직히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선수들 스윙하는 게 그 나이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 다 비슷비슷한 능력인데 스윙 능력은 빨리 인지하면 스윙이 퍼져나와도 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골프는 선수 생활이 길잖아요. 근데 일본의 이사오 아키라 선수가 이제 지금 막 70세 가까이 됐는데 젊었을 때 이분한테 이제 눈운동을 배운 다음에 아직까지도 숏게임 능력, 퍼팅 능력이 좋은 이유는 눈의 노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골프는 선수 생명이 길어서 눈의 노화가 오면 본인이 하다가 느껴요. 아, 이게 거리감이 안 맞고, 뭐, 이 초점이 잘 안 맞으니까 타격하는 것도 일정치 않고, 그린 관찰하는 것도 자꾸 틀리고, 그게 이제 눈의 기능에서 온다라는 거를 이제 골프는 더 많이 느끼죠. 젊었을 때는 그냥 좋은데, 사실 요새 애들은 핸드폰 많이 봐서 그게 안 좋은 애들도 많아요. 이 초점 능력이. 그래서 이제 요런 운동만 조금씩 해줘도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골프는 그 경사가 있는 데에서 이제 치는 운동이다 보니까 항상 똑바로만 치는 게 아니고 경사가 있으면 오른쪽으로도 쳐야 되고 왼쪽으로 쳐야 되고 그래서 휘어지는 걸 이제 이용하는 게임인데 그런 거를 그냥 기준이 없이 훈련하는 것보다 대부분 문제는 내가 왼쪽으로 보고 쳐야 될 것 같아서 왼쪽으로 섰는데 내가 칠 때 그 방향으로 잘 못 치고 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내친다던가 반대 경사인데 그런 일이 많은데 지금 요거는 어떤 훈련이냐면 스트레이트 그냥 경사가 없으면 이렇게 홀 방향으로 똑바로죠. 지금 저기 표시해 놓은 요 타겟은 공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요 타겟, 작은 타겟이. 그러면 스트레이트 경사는 쟤도 똑바르고 얘도 가운데 있겠죠. 근데 약간 왼쪽이 높다. 그러면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우측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니까 이거부터 정하게 하는 거. 어느 정도 방향으로 들어갈 것 같은지 상상을 하는 거. 아, 이 정도 경사면 이 정도 방향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너가 칠 때 그 방향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어느 정도 각도로 출발시켜야 될 것 같아? 한 요 정도 각도로 출발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공을 여기다 놓는 거죠. 그러면 그래 네 예상이 이거라면 한번 쳐봐. 쳤을 때 일단 이 방향으로 갔는지가 확인되는 거고 내가 스피드가 맞아서 들어가면 내 예측이 맞는 거고 아니면 잘못했으면 조절하는 거야 다시. 아, 그 정도는 아닌구나. 아, 이 정도로 출발시켜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자기의 감각을 키우는 거죠. 그 방향으로 출발시키는 감각. 그리고 예측에 대한 감각. 야구에서 투수 변화구 던질 때도 괜찮아요. 그렇죠. 저거는 그렇게 네가 어느 각도로 들어가게 할 건지 뭐 어느 각도로 들어가게 할 건지. 그래서 저는 요 훈련에서 이제 궁금한 게 이를테면 방금 이런 노란색 이런 나름대로 디렉션을 주는 네. 색깔과 바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이를테면 없이도 상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없이 상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굳이 사용하는 왜냐면 이 색깔이 있음으로 해갖고 내가 좀 더 주의가 되고 요 길에 그리고 그 상상한다는 게 이렇게 색깔이 있는 상태로 연습하다 이게 없어지면 상상이 돼요 또 이게 이 색깔에 의한 또 내가 그 비주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도화지 같은 그린에서 이런 비주얼적인 큐가 없으면 되게 이제 막연한 거 야구 같은 건 던져준 걸 맞춰 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상상하고 그 구질을 쳐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상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시네티 레즈 데릭 존슨 투수 코치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투수들 훈련시킬 때 홈플레이트를 색깔 칼라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바깥쪽 빨간색 가운데 뭐 녹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홈플레이트도 아까 저거 그 홀컵에 점 찍는 위치를 다르게 하듯이 홈플레이트도 조금 작은 홈플레이트, 큰 홈플레이트, 정상적인 홈플레이트 이렇게 좀 이렇게 다양화시켜가지고 볼펜 피칭할 때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좀 비슷한 맥락 같네. 네. 이게 홀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골프는 이제 몇 가지 스피드로 홀을 공략할 수 있어요. 과감한 스피드. 뭐 상황에 따라서 잔디 상태가 안 좋거나 뭐 이러면 이 잔디의 그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 좀 과감하게 칠 때도 있고 적당하게 칠 때도 있고 좀 속도를 딱 맞춰서 이제 또 이렇게 부드럽게 태워서 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훈련은 세 가지를 다 조절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계속 조절하는 훈련을 하는데 저기 색깔의 큐를 주는 거죠. 홀을 지나서 빨간색에 쓰는 스피드로 쳐보고 홀을 지나서 노란색에 쓰는 스피드로 쳐보고 홀을 지나서 초록색에 쓰는 스피드로 쳐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의도를 주는 거죠. 이번에 노란색, 뭐 초록색, 뭐 이번에는 홀에 딱 쓰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런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실제 홀컵에 갔을 때 자, 이번에는 공 3개를 가지고 첫 번째 공은 빨간색 스피드로 넣어봐. 두 번째 공은 노란색 스피드로 넣어봐. 세 번째 공은 초록색 스피드로 넣어봐 하면 우리가 이제 대화가 색깔로 되는 거죠. 빨간색, 노란색. 그러면 그 스피드에 따라서 이제 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휘어지는 양이 틀리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조절해야 될 거고 색깔로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색. 빨간색은 그러니까 좀 색깔 자체가 강한 색이고 노란색은 중간이고 초록색은 좀 뭔가 차분한 색깔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스피드로 쳐야 될 것 같아요? 빨강이요.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떤 스피드로 쳐야 될 것 같아요? 초록이요. 그럼 그 스피드에 맞게 타겟 설정해서 한번 쳐봐. 결과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노란색이 맞는 것 같아요. 쳐보니까. 왜? 지금 여기 잔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했더니 막 흔들렸어요, 공이. 그러면 노란색으로 쳐봐.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다른 자리 또 가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공통의 어떤 스피드 강하게 쳐, 적당히 쳐, 짧게 쳐 이 말보다는 그 색깔의 의미가 더 확 와닿는다는 거예요. 이제 개념만 이제 알게 되면서 연습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공에 힘 전달하는 테크닉을 이제 훈련하는 도구인데 이 의도는 다 이 홀의 거리를 맞춘다. 여기 세운다는 의도를 가지고 근데 5번의 크기가 다 다르게 색깔로 표시해놨어요. 파란색 크기로도 들어서 저기 세워보고 초록색도 세워보고 주황색도 세워보고 빨간색도 세워보고 핑크색도 세워보고 그럼 결국에 크기가 다 다른데 같은 지점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속도를 이제 조절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리 조절에 필요한 이 골프의 기술은 이제 항상 조절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규칙한 이제 그 훈련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초록색. 오케이. 자, 이번엔 목표점은 같지만 이 백스트로크를 그죠. 좀 다르게 다 해서 다르게 여기 이제 내려오는 속도를 매칭시키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걸 다 해보는 거야. 이 안에 적절한 것도 있을 거고. 확실히 감으로 치시면 안 보고 치시면.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이제 반대 크기 핑크색부터 거꾸로. 근데 얘는 왜 막혀 있어요? 팔로우스로. 예. 임팩트 때 이제 딱 페이스를 체크할 수 있게 다쳤는지 아니었는지. 야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공 맞는 이후의 동작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서 다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그 뒤쪽의 테크닉으로 거리를 조절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테크닉이 안 좋으면 치고 나서 막 이렇게 밀어내거나 뭐 이런 의미 없는 동작이 많이 생겨요. 검은 같은 이런 거 시키면 경이 막 치는 거 이런 의도 있잖아요. 그렇게 뒷동작이 큰 애들은 공에 충분히 힘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막 그런 동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훈련을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본인이 적절하다고 느끼는 네. 크기와 속도로 한번 여기 세워볼게.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 그 5개 크기 중에서? 저도 오렌지색. 오렌지색. 네. 그러니까 오렌지색으로 철하라는 그 답을 주고 외우는 방식이 아니고 다 해본 다음에 본인이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이렇게 적당한 게 이제 느껴지면 이제 조절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홀을 지나서 빨간색에 쓸 수 있는 스피드로 한번 쳐볼게. 오케이. 노란색. 큐를 이제 홀컵 뒤쪽에 보면 제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빨간색 스티커, 노란색 스티커, 초록색 스티커. 그러면 공을 쳤을 때 빨간색 스티커를 맞고 들어가는 스피드는 저런 스피드, 좀 과감한 스피드겠죠. 노란색 스티커는 중간 속도일 거고, 초록색 스티커는 이제 좀 더 줄어들 거고. 그래서 3번을 치는데 처음 공은 빨간색 스티커를 맞춰서 넣어봐. 네. 과감한 스피드를 한번 홀에 넣어보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공은 노란색 스피드. 오케이. 세 번째 공은 초록색 스티커를 맞고 들어가는 스피드.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세 가지 스피드 다 경험했지? 이제 요 위치에서는 거리도 다 다르고 방향 경사가 조금씩 있을 수도 있고, 이 위치에서 네가 세 가지 스피드로 이제 다 넣어볼 거야. 네. 자, 첫 번째 빨간색 스피드로 한번 넣어보고. 자, 지금 초록색 스피드로 쳤을 때 같은 방향으로 치니까 어떻게 돼? 확실히 밑으로 가네. 그럼 스피드에 따라서 휘어지는 게 달라지지? 자, 이번에는 다시 초록색 스피드로 방향을 좀 다르게 해서 넣어봐. 그렇지? 조금 더 봐야겠지? 스피드는 좋았어.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네가 일단 여기서 세 가지 스피드를 가지고 공을 넣어보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도 다 해보는 거고, 이 상황에서. 근데 네가 해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면 이제 알게 될 거야. 어느 상황에서 어떤 스피드가 필요한지. 네. 두 번째, 네가 그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세 번째, 그 스피드에 맞는 타겟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근데 지금 마지막에 한번 초록색 스피드로 칠 때 다르다는 걸 경험한 거야. 그리고 네가 다시 어느 정도 봐야 될지 경험한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경험인 거지. 네. 여기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프로님이 오늘 색깔 관련해서 훈련 드릴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확실히 뭔가 색깔을 이렇게 구분해서 놓으면은 힘의 뭐 강도나 우리가 인지하는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차이가 나고, 코칭을 할 때도 확실히 뭐 그 정도의 색깔로 뭐 그런 색깔. 그래서 아이가 내가 몇 프로의 힘으로 또는 어느 정도의 힘으로 모를 때는 그런 색깔로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훈련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서로 소통하기도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좋고, 인지훈련 관해서 확실히 저희도 보는 게 먼저고, 어찌됐건 골프 같은 경우는 거리 조절도 해야 되고 힘의 조절이 필요하지만, 사실 야구는 강하게 치는 게 거의 100%, 항상 100%라고 치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늘 배운 것들을 저희가 응용해가지고 또 새로운 훈련들을 만들면은 이제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이제 모든 거를 뭐 폼이나 이제 뭐 그런 걸로만 단정 짓는데, 뭐 이런 그런 거 외에도 참 이런 다양한 드릴들이랑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뭐 저희가 오늘은 뭐 시야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뭐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좋은 게 있으면 자꾸 저희가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 점점 이제 저희 코치들도 좀 더 질 좋은 뭐 다양한 이런 이론들이 많이 나왔으면 전 좋겠습니다. 골프장 오니까 좋죠? 너무 좋아요. 예, 코치님 오늘 고생하셨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골프 말고 다른 분야 코치분들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게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웠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배우고.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